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파도가 있는 바다인데요. 여기 산이 있죠. 이 산은 오대산이고 멀리 있는 산은 설악산입니다. 자, 눈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겨울바다죠. 선생님이 만난 겨울바다의 모습인데요. 선생님은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주문진 바다 전망대 링크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남조 시인의 현대시 겨울바다입니다. 자, 겨울의 바다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남조 겨울바다. 겨울의 바다를 찾은 이유. 답답해서 찾은 겨울바다. 마음조차 얼어붙었습니다. 오랫동안 겨울바다를 보면서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전달됩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사람으로 산다는 것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열심히 살고 있겠지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현실의 삶이 힘들어 작은 희망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은 겨울바다 매서운 바람은 마음속 진실마저 얼렸습니다. 정신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친 마음이 살짝 열립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솟아오르는 겨울바다가 보입니다. 허무의 불을 끌 수 있는 물기둥이 보입니다. 이제야 다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화자는 청산이나 바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한 잔 술로 시름을 달랠 수밖에 없었지요. 시인은 미지의 새가 죽고 없음을 발견한 겨울 바다에서 허무와 좌절을 이겨내기 위한 뜨거운 기도를 올리며 영혼의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물기둥같이 솟아오르는 삶의 의지와 희망을 만났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입니다. 겨울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렸네.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떡이며 겨울바다에 서섰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활력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 이제 시를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자, 겨울바다는 소멸의 공간, 허무의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물론 이거는 겉으로 본 처음에 만난 모습이죠. 자, 겨울바다의 의미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시에는 3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소멸의 심상이지만 뒤에 가면 깨달음의 심상이 되고 마지막에는 생성의 심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겨울은 우리 계절의 끝이잖아요. 겨울이 끝인 줄 알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겨울은 소멸과 또 생성, 죽음과 생명의 그런 계절이 됩니다. 자, 미지의 새는 만나지 못한 새, 내가 알지 못하는 새잖아요. 그래서 삶의 이상이 되고 또 소망, 기대가 됩니다. 보고 싶던 새는 바로 미지의 새겠죠. 이들이 죽고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던 새, 만나고 싶던 새가 없었다. 자, 겨울 바다에서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상실, 허무감, 절망감이 드러납니다. 자,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죽음의 공간, 겨울바다죠. 좀 뭐 답답해서 갔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다. 그대의 생각을 했건만도 그대의 생각은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매운 해풍에, 매운 해풍은 어떻습니까? 해풍은 뭐 찹다 뭐 이렇게 되는데 맵다는 것은 우리 미각적이죠. 자, 감각적, 즉 미각적 심상을 통해서 현실의 아픔, 시련, 고통을 형상화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뭐 해풍이 차갑다 이런 것들을 또 맵다로 했으니까 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진실마저 눈물져 버렸네. 그 진실은 그대의 생각이죠. 그대의 생각마저 얼어붙어 버렸다. 그대의 생각, 사랑마저도 얼어붙어 버렸다. 답답해서 찾았는데 더 답답해졌다. 설상가상이다, 그죠? 자, 이거는 진실과 사랑조차도 얼어붙어 버렸다. 아주 겨울바다가 비생명적인 그런 공간이 되겠죠. 허무의 불, 허무의 불. 불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허무의 이미지가 있죠. 허무는 바로 소멸, 상실, 죽음이다, 그죠? 자, 허무의 불이, 이 불은 소멸, 상실, 죽음의 심상입니다. 여러분들, 불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이죠. 그래서 아마 겨울 바다에서 내가 이 허무감을 갖고 갔는데 겨울 바다를 보고 결국은 허무의 불을 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될 겁니다.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예, 나오네요. 물이다, 그죠? 물은 생성의 심상이잖아요. 불을 끌 수 있는 것이죠. 자, 불 붙어 있었네. 자, 불과 물의 대립적 이미지로 절망과 희망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갈등의 상태를 구체화, 즉 형상화했죠. 자, 물과 불의 대립 갈등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1년, 3년은 갈등에서 소멸의 공간임을 뜻합니다. 그죠? 1년, 3년 소멸의 공간에서 이제 갈등의 공간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죠. 나를 가르치는 것은 여기서 뭔가 바뀐다, 그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언제나 시간이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숙해집니다. 자, 끄떡이며 반복되네요. 끄떡이면은 그 나를 가르치는 뭔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삶에 대한 수용과 긍정이고, 요 겨울 바다는 어떻습니까? 깨달음의 공간이 되겠죠. 앞에 겨울 바다는 허무, 죽음의 공간이라면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그 허무 죽음의 공간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으니까 긍정적이고 또 달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깨달음을 통한 삶의 긍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남은 날은 적지만 인생은 짧지만, 인생은 짧잖아요. 우리 100세 시대라 해도 사실은 생이면 어디 가서 바라보는 것 중에 나무를 많이 만나는데요. 수백 년을 산 나무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유한성 자각입니다. 기도를 끝낸 다음, 기도는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려는 기도가 되겠죠.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기도를 끝낸 다음 다시 또 기도를 하게 하는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공간이죠. 그런 혼령을 갖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그런 혼령은 순수한 정화된 영혼이 되겠죠. 자, 하소서는 성찰적이고 또 소망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기원적 어도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화된 영혼의 소망입니다. 참 어려워서 바다에 갔는데 처음에는 내 마음조차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죠? 자, 사연에서 유교는 지금 극복의 내용이죠. 남은 날은 적지만 앞에 반복되네요.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역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자, 이 겨울바다는 생성의 공간입니다. 화자의 인식이 앞에 그 소멸, 죽음의 공간에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고요. 인고의 물이, 자, 물은 불을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무, 절망, 죽음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됩니다.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다. 자, 겨울 바다에 갔는데 그 물이, 인고의 물이 확 솟아오르는 기둥이 되었더라. 자, 바닷속 뿌리 깊이 기둥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니까 아주 바닷속 뿌리, 즉 깊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죠? 화자의 극복 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함축성과 형상화인데요. 형상화는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허무의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내면 의지의 확인입니다. 자, 7, 8년은 생성의 이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를 본문 중심으로 공부를 꼭 하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주지적, 조금 지적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감정적 이런 것보다는 지적인 면이 강하다 이런 뜻이고, 상징적이고 사색적, 회고적, 종교적입니다. 기본적 고자가 나타나 있죠. 주제는 삶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됩니다. 자,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통을 형상화했습니다. 시각적 표현으로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기원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자,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고요. 반복적 식구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네요. 이런 반복이 중복되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들 의가 같은 의가 중복되면 좋은 글이 되지 않습니다. 자, 허무의 불, 인고의 물에 나타난 이미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허무의 불은 소멸, 상실, 이별, 죽음의 이미지라면 인고의 물은 불을 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생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겨울 바다의 의미 변화를 한번 말해보자인데요. 1년에서는 소멸, 허무의 공간이죠. 생의 근원적 향수를 환기하는 장소고요. 또 4년에서는 깨달음의 공간인데 자아가 반성하고 앞날을 다짐하는 공간이 됩니다. 8년에서는 생성의 공간으로 겨울 바다에서 좌절하지 않고 생성 의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겨울 바다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이 시의 이원 대립적 구조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원형 상징어 두 개를 찾아 쓰고 그 대표적 의미를 설명하라. 물과 불이겠죠. 소멸과 생성, 감성과 이성, 죽음과 소생, 열정과 냉정, 만남과 이별 이런 등이 있겠죠. 자, 육신과 영혼, 상승과 하강 등의 대립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통해 파악한 겨울과 바다에서 연상되는 것을 말해 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상된 대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자, 선생님이 이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국어 공부 어렵죠. 뒤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따로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해 둔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PPT 파일이나 또 선생님 블로그에는 이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확인 꼭 해 보세요. 자, 오늘 김남주 시인의 겨울바다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